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61화를 예상해봅니다. 어머님,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샵 가기 전에 먼저 들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들어온 최애라에게 민경화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은 너한테 있는 거 아니겠니? 앙큼한 것. 민경화는 속으로 생각만 하고 최애라의 빈 손목을 물끄러미 보다가 한마디 했는데요. 네가 이걸 찾을 것 같아서. 민경화는 용장원에게서 뺏은 팔찌를 꺼내서 최애라의 손목에 채워주면서 기왕에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너도 이제 마성가 사람이잖니? 어설픈 일은 시작조차 안 하는 게 좋아, 알겠니? 하고 말합니다. 최애라는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릴 지경이었는데요. 민경화가 한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팔찌가 내 손에 왜 들어와 있겠니? 내가 팔찌가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넌 나에게서 받은 귀한 선물이 흠집나는 것이 싫어서 약혼식 때 차려고 집에 보관해뒀다고 했었지. 집에 있는 팔찌를 왜 용장원 씨가 가지고 있었을까? 용장원과 이영애의 교통사고를 내고 용장원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것도 모두 네가 한 짓이었어. 물론 이 팔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도 계단에 있었다는 의미이긴 하지. 하지만 난 네가 용장원에게 한 짓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인 것이고 넌 용장원을 2번씩이나 죽이려고 한 살인자란 거야. 그러니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의미해. 그렇다고 난 널 용장원 살해범으로 신고할 생각은 없어. 아직 넌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거든. 우리는 한 팀이란 것을 명심하란 뜻이야. 난 네 죄를 눈감아줄 것이고 너도 내가 계단에 갔었다는 일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란 소리야. 민경화는 용장원을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나오자 마자 보안실에 가서 CCTV를 모두 삭제를 해버렸는데요. 보안실 직원들은 예전에 이두혁이 그랬던 것처럼 민경화가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명철이 찾아와 협박을 한다 해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명철은 용장원의 사고를 민경화에게 보고하는 중에 경찰에서 CCTV 원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민경화는 주우진의 약혼을 앞두고 말 나오는 게 싫다는 핑계로 직원들의 입단속을 지시했고 CCTV는 고장이 났다고 말하라 일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가보니 정말 고장이 나 있었다라는 말을 해버림으로써 장명철의 의심을 사게 만드는 단서를 제공한 꼴이 되었는데요. 최애라는 장명철에게 용장원이 죽었는지 물어보면서 자신의 팔찌가 용장원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장명철은 이미 민경화가 최애라가 용장원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 현장에 민경화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민경화가 왜 자신보다 한 발 앞서서 CCTV에 손을 댔는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명철이 생각하기에는 최애라 다음으로 민경화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민경화가 용장원에게서 최애라의 팔찌를 가져갔을 때 이미 용장원이 죽어있던 상태였었는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용장원을 최종적으로 죽인 사람이 민경화인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용장원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은 민경화란 것이니 민경화를 제압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최애라는 자신이 용장원을 밀친 것이 아니라 주우진이 밀쳤다고 했고 최애라가 용장원에게서 팔찌를 빼내오지 못했던 것은 용장원이 그만큼 거세게 반항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에 장명철은 민경화가 용장원에게 갔을 때는 분명히 용장원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민경화가 CCTV를 조작한 이유가 단순히 민경화가 계단에 있었다는 것을 감추려는 것 외에도 최애라가 한 짓을 증거로 확보해 두려고 보안실을 갔다가 주우진이 최초의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우진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민경화는 당연히 보안실 직원에게 CCTV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고 처음에는 용장원이 죽던 날의 기록 전부를 삭제시키려 했겠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계단에서 일어난 일이 녹화된 부분만은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장명철은 최애라에게 민경화가 자식도 필요하다면 이용해 먹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민경화는 이영애의 아들인 주우진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지 주우진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용장원을 죽인 건 민경화 본인이지만 그 현장에 주우진도 있었고 최애라도 있었다는 증거만 쏙 빼서
두 사람을 가지고 노는 무기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민경화는 보안실에서 빼내온 CCTV 원본을 보면서 자신이 밀친 이후로는 용장원이 어떤 미동도 없이 죽어버린 것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자신의 죄를 모두 최애라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하고 최애라에게 팔찌를 돌려주며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최애라가 머리를 조금만 더 굴리면 민경화가 팔찌를 용장원에게서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용장원이 팔찌를 뺏길 수밖에 없을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이거나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역으로 민경화를 협박하는 게 가능했을 텐데 최애라는 용장원을 차로 치고 용장원이 계단에서 죽은 것도 민경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용장원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도망쳤기 때문이라는 데에만 정신이 쏠려서 감히 민경화에게 대들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최애라보다는 고수인 장명철은 민경화의 기세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머리를 굴릴 텐데요. 최애라에게서 민경화가 팔찌를 다시 찾아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최애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민경화가 최애라를 두고두고 협박하고 이용해먹기 위해서 CCTV를 완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될 것이고 민경화의 사무실을 뒤져서라도 원본 파일을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너 설마 네가 그런 거야? 네가 그랬어? 죽은 용장원의 손에 팔찌가 있다고 팔찌를 찾을 방법이 없냐고 묻는 최애라에게 장명철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우진이 밀었어요. 계단에서. 장명철은 용장원과 이영애를 차로 친후 팔찌를 범행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최애라를 위해 모조 팔찌를 구해다 주었는데 그것마저 최애라가 또 용장원의 사고 현장에 흘렸다는 것에 숨이 막힐 지경인데 주우진의 약혼식 날 최애라가 팔찌를 당당하게 차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60화 영상 마지막에 보면 최애라가 오른손목에 팔찌를 차고 약혼식에 참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장명철이 이것을 보고 지나칠 리가 없겠죠. 너 이 팔찌 어디서 났어? 이것도 모조품이야? 하고 묻자 최애라는 민경화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며 용장원의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말도 내뱉지 않기로 하였지만 그래도 장명철은 자신의 친아버지이고 민경화의 약점을 흘려서 자신의 뒤를 봐주던 사람이라 솔직하게 털어놓고야 맙니다. 사실 이 팔찌 사장님이 주셨어요. 최애라의 말에 장명철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민경화 사장이 계단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최애라는 네, 사실 그날 용장원 씨에게서 팔찌를 뺏으려고 했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도망친 거예요. 그게 민경화 사장님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용장원 씨는 분명 살아있었어요. 장명철은 민 사장이 용장원에게서 이 팔찌를 받았다는 거야? 아니지, 너도 못 가지고 나온 팔찌를 그 인간이 순순히 민경화 사장한테 내어줬을 리가 없지. 그렇다면 민경화도 강제로 용장원에게서 이 팔찌를 뺏었던지 아니면 용장원이 죽은 후 팔찌를 빼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 뭔가 냄새가 나. 최애라는 난 직접적으로 용장원 씨를 죽이진 않았어요. 차로 친 건 맞지만 계단에서까지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요. 팔찌만 찾으려 한 것뿐이었는데 최애라의 말에 장명철은 최애라, 네가 용장원을 죽인 거 아니야. 주우진 역시 죽이지는 않았지. 남은 건 단 한 사람. 이건 민경화 사장이 용장원을 죽인 거야. 그러니 민 사장이 CCTV에 손을 댄 거지.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주우진에게 이 일 비밀로 해. 주우진은 자신이 용장원을 밀친 후 다른 사람이 계단으로 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할 테니 자기 때문에 용장원이 죽은 줄 알고 있을 거야. 그렇게 죄책감에 찌들어 살게 하는 게 너한테는 이득이야. 최애라는 장명철만 믿고 자신의 죄가 묻히고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용수정은 주우진의 약혼식장에서 최애라를 계속 살인자로 몰아갑니다. 최애라는 용수정에게 난 네 아버지 죽이지 않았어. 알려면 제대로 알고 나와서 행패를 부려. 내가 주우진과 약혼하는 게 그렇게도 세미나니? 용수정은 네가 우리 아버지를 차로 치었잖아. 너는 범행 현장에 네 팔찌 찾으러 왔었고 병실에도 나타난 거 내가 영상으로 다 찍어뒀어. 더 이상 발뺌할 생각하지 마. 네가 살인자가 아니라면 우리 아버지가 왜 널 찾으러 회사에 가셨을까? 최애라는 오른손목을 들어 보이며 이 팔찌 말하는 거니? 이거 우리 집에 계속 있던 건데 내가 팔찌를 찾으러 사고 현장에 왜 가?
그리고 아버님 걱정돼서 병문안 간 사람한테 누명까지 씌우니 지금 아버지가 회사에 날 찾으러 왔는지 다른 볼일이 있어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 그만 좀 괴롭혀. 용수정은 최애라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보고 놀라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게 네 손에 있지? 너 병실에 와서 훔쳐간 거니? 최애라는 도대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민경화가 다가와서 이 팔찌 내가 최 팀장에게 약혼 기념으로 선물로 준 건데 잃어버릴 리가 있겠어요? 이 모습을 본 금한양은 최애라가 잃어버렸다던 팔찌가 다시 있는 것을 보니 민경화가 또 선물로 줬나 싶어 역시 민경화가 최애라를 며느리로 확실히 인정했나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용수정은 이영애가 가지고 있는 팔찌가 분명히 최애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증거로 제출하면 최애라의 범죄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최애라가 팔찌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럽기만 하여 이영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영애는 팔찌 악마 거 맞아. 내가 악마한테서 떼냈어. 용수정은 팔찌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영애는 팔찌 이제 없어. 하민이 줬어. 하민이가 이쁘다고 해서 선물로 줬어. 용수정은 그제야 하민이 손에 들어간 팔찌가 최애라에게까지 들어갔다고 짐작하고 여의주에게 말하는데 여의주는 하민이에게 팔찌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삼촌, 아빠가 팔찌 빌려달라고 해서 줬어. 내가 다시 아빠한테 달라고 할게. 하민이는 주우진에게 팔찌를 달라고 하는데 주우진은 하민아, 아빠가 그거 잃어버렸어. 아빠가 더 예쁜 걸로 사줄게. 하민이는 아빠 그 팔찌 진짜 할머니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거란 말이야.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빨리 찾아줘. 하고 울상을 지었고 주우진은 하민아, 그깟 팔찌 가지고 이렇게 떼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자꾸 진짜 할머니, 가짜 할머니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 네 진짜 할머니는 민경화 사장님이야 알겠어? 하고 화를 냅니다. 주우진은 여의주와 이영애가 마성가로 들어오면서 하민이에게까지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안 그래도 용장원의 병실에서 본 팔찌가 하민이 손에 들어와 있어서 의아하던 중에 최애라가 똑같은 것을 차고 있는 것을 보자 용장원의 교통사고에 최애라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예민해졌고 용수정이 약혼식장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는 일까지 겹쳐서 최애라와 이대로 결혼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최애라와 결혼을 포기하면 팔찌를 용수정에게 돌려주어 증거물로 삼으라고 하면 되지만 민경화의 강요로 계속 결혼을 강행해야 한다면 최애라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민이에게 팔찌를 쉽게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수정은 최애라가 아니면 용장원을 죽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김희연은 용수정을 찾아와 용장원이 죽던 날 주우진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하였고 용수정은 주우진을 찾아가 사실 확인을 해봅니다. 본부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셨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로 본부장님을 찾아가셨나요? 주우진은 아버님이 복도에 앉아 계시길래 부축해드렸어요. 왜 찾아오셨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용수정은 우리 아버지가 어디 이유 없이 마성그룹 찾아오실 분이시던가요? 그것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아프신 몸으로요? 전 최애라를 만나러 오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주 본부장님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주우진은 혹시 용수정 씨 날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유로 아버님을 해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마침 민경화가 주우진의 사무실로 들어왔고 용수정과 주우진이 냉랭한 분위기인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용수정이 돌아가고 난 후 민경화는 주우진에게 용수정이 널 의심하고 찾아온 거야? 하고 말하자 주우진은 도둑이 제발 저린 듯 제가 무슨 의심할 만한 짓을 했다고 어머니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하였고 민경화는 그러게 오지랖은 왜 부리니? 노인네가 주저앉아 있든 말든 지나쳐버리면 될 것을 계단으로는 왜 데리고 갔어? 하자. 주우진은 자신이 용장원과 만난 일을 민경화가 알고 있는 것에 당황합니다. 주우진은 어머님이 어떻게 그걸 하자 민경화는 마성그룹 사장이 누구야? 바로 나야.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난 네가 그날 용장원 씨를 만난 거 알고 있다. CCTV로 확인했어.
주우진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 민경화는 그렇게 떨거 없다. 네가 나가고 난 뒤 누가 있었는지 아니? 최혜라가 거기 있었어. 최혜라가 용장원 씨랑 몸싸움이 장난 아니더구나. 아마 그 일로 용수정 아버지가 그리 되신 것 같다. 민경화는 뒤에는 자르고 앞부분만 얘기하는데요. 너는 이 일 걱정할 것 없다. 네가 용장원 씨를 죽이지 않았어. 밀친 것도 워낙에 그 노인네가 너한테 고약하게 하니 네가 방어하느라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최 팀장과의 결혼은 계속 진행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우진은 자신이 용장원을 계단에 내버려 두어 죽은 줄 알고 죄책감에 힘들었는데 최혜라가 뒤따라와 용장원과 몸싸움을 하였다니 한결 마음이 덜 무거워지면서도 최혜라와 결혼하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입니다. 한편 장명철은 최혜라에게서 민경화가 팔찌를 찾아준 얘기를 듣고 용장원을 죽인 범인이 민경화라고 확정지었는데요. 용장원이 죽던 날 용장원을 처음 발견한 청소부 아줌마를 찾아가 용장원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청소부 아줌마는 그날 생각은 하기도 싫다면서도 용장원이 죽은 위치를 알려주는데 그곳에는 아직도 용장원의 혈흔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혜라는 자신이 용장원과 마지막으로 몸싸움 한 위치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장명철은 민경화가 용장원에게 팔찌를 뺏고 한 번 더 밀쳐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장명철은 민경화를 찾아가 사장님, CCTV를 왜 먼저 손을 대셨어요? 우리 회사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거 사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저한테까지 비밀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나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우진 본부장이 용장원 씨와 계단에 함께 있었다고 하던데 주 본부장 감싸 안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떠보자 민경화는 누가 그딴 소리를 해요? 장 실장,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날 협박하고 싶은 모양인데 우리 우진이는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장명철은 과연 그럴까요? 하민이 엄마가 어떻게 그 지경으로 죽었는지 잘 아시는 민 사장님께서 친아들도 아닌 주 본부장을 지나치게 감싸고 도는 것 아닙니까? 민경화는 우진이는 내 아들이에요. 누구도 우진이 앞길 막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를 못해요. 장 실장도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아요. 특히 최 팀장한테는 더더욱 입 조심하라고요. 최 팀장을 한 번 더 써먹어야겠어요. 그 앙큼한 것이 용장원을 차로 치고도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용장원 교통사고 현장에서 팔찌를 잃어버리고선 나한테 들킬까봐 안절부절하더니 어디서 났는지 모조 팔찌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용수정이 별장에 와서 하도 난리를 피우니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둘러대줬는데 생각할수록 보통이 아니네요. 어디 내 눈을 속여. 장명철은 민경화가 최혜라의 짓을 알고 있고 최혜라가 모조 팔찌를 차고 있다는 것도 알자 자신이 최혜라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들킬까봐 걱정인데요. 설마 용장원의 사고를 이용해 최혜라를 더욱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로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민경화는 최혜라를 불러 황재림이 주우진과 최혜라의 결혼을 반대하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주우진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을 합니다. 최 팀장이 원하는 게 뭐지? 우리 우진이랑 결혼하는 거겠지. 결혼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일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결혼한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 내가 최 팀장을 우진이 짝으로 맺어준 이유는 우진이 방패가 되어주라고 그런 거야. 이번 용장원 씨 사망 사건 최 팀장이 혼자 한 짓이야. 용장원 씨는 최 팀장을 찾아왔고 최 팀장이 밀어서 용장원 씨가 죽었어. 경찰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최 팀장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겠지? 최혜라는 그럼 사장님은요? 사장님도 그날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민경화는 그걸 세상에 알려서 너한테 이득될 게 뭐가 있겠니? 이번 일까지 잘 마무리해주면 결혼을 더욱 앞당겨주마. 오직 주우진과의 결혼만을 위해 달려온 최혜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황재림은 최혜라를 불러 꼭 이 결혼을 해야겠냐며 그만 포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민이가 지나가다가 최혜라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보게 되었고 이거 우리 진짜 할머니가 주신 건데 왜 아줌마가 가지고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아줌마, 그거 제 거예요. 얼른 주세요. 하자 최혜라는 이거 네 거 아니야. 이거 선물 받은 거야. 하자 하민이는 그거 내 거 맞아요.
우리 아빠가 빌려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아줌마가 주운 거예요. 빨리 이리 주세요. 하민이가 떼를 쓰자 황재림은 아니 얘가 팔찌 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하민아 차근차근히 말해야 주지. 이러면 못 써. 하자 하민이는 이영애가 준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황재림은 이영애를 불러서 하민이에게 준 사실이 있냐고 묻자 이영애는 최애라가 자신을 끌고 갔을 때 최애라의 손목에서 빼낸 것을 그대로 말하게 되고 장명철이 병실을 찾아와 최애라의 범죄를 말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말하게 됩니다. 황재림은 장명철이 왜 최애라의 뒤를 봐주나 의심을 품고 뒷조사를 해본 결과 두 사람이 부녀관계인 것을 알게 되고 민경화가 살인범이나 다름없는 최애라를 감싸고 도는 것이 수상하여 여의주에게 용장원의 사망사건을 맡겼고 여의주는 보안실 직원에게서 민경화가 사전에 CCTV를 조작하려 한 것을 듣게 됩니다. 민경화가 보안실 직원에게서 받은 CCTV 파일은 사실은 원본이 아니었고 이두혁의 사건을 한번 겪은 보안실 직원은 만약을 대비해서 사본을 민경화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황재림은 민경화와 장명철, 최혜라를 살인 공범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